네, 중학교 2학년 과학 물질의 특성 정리 수업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 밀도와 용해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고요.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다른 물질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그래서 다른 물질과 비교하여 대조하여 이 물질을 찾아낼 수 있다,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밀도와 용해도를 배운 것이고, 오늘 배우게 될 세 번째 특성 혹은 네 번째 특성, 온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온도는 이제 과학책에서는 보통 이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요, 땡땡 점으로 끝나게 돼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이런 표현처럼 이 온도는 이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의 상태는 저기 고체, 기체, 액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을 거고요. 이 상태가 변할 때 온도 변화가 없는 일정한 구역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땡땡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녹느냐, 끓느냐, 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용어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이제 무슨 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냥 뭐 기화열, 액화열, 뭐 승화열 이런 표현도 있는데, 상태 변화에 이미 배웠나요? 상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방출하느냐 혹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흡열, 발열 이런 개념들도 심화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물질을 가열하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상태가 변하고, 기억나죠? 기화, 액화, 응고, 융해, 승화 이런 게 있었죠. 물질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끓어오르다가 혹은 계속해서 차가워지다가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는 그 상태 변화를 위해서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열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를 할 때에는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한 구역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에탄올을 10ml, 20ml 각각 다른 부피, 다른 뭐 용량을 끓였을 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뜨거워지겠지만, 이 78도씨라고 하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하는 끓는 점은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온도 변화가 지금 없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에탄올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의 입자라고도 하죠. 그것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체 물질을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녹으면서 융해라고 기억나야 돼요. 고체가 융해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녹는 점, 녹죠. 또한 액체 물질을 가열하게 되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다가 끓으면서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게 되죠. 이 기화하는 동안에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것을 끓는 점이라고 한다. 일정한 압력에서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므로 세 번째, 네 번째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물질과는 다르게 구분되는 확실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같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어는 점과 녹는 점은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가 될 때와 액체가 고체가 될 때 같은 물질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온도가 달라질 필요가 없겠죠. 물을 예로 들었을 때 0도씨에서 녹을 거고 0도씨에서 얼 거니까, 어떤 상태가 그 A라는 상태가 B라는 상태가 되고 C라는 상태가 될 때 앞뒤를 봐서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점, 온도는 서로 같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표 1-1과 같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구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자, 우리 수행평가 기억나요? 텅스텐 5555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의료기기
텅스텐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따뜻해지지만 텅스텐은 녹지 않는다. 끓지도 않는다. 3400도씨까지 올라가야지 끓잖아요. 물론 기압이 나와 있는 이유도 설명 가능하겠죠. 또한 밑에 있는 낮은 질소를 이용해서 극저온 저장 탱크 순식간에 얼려버릴 수 있고 그 얼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질소이다. 녹아버려요. 영하 210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영하 200도씨만 돼도 이 질소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아니라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온도로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그림 1-8과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거나 낮은 물질을 이용한다. 텅스텐 필라멘트 혹은 병원에서의 혈액 정자 난자 등을 냉동하여 장기간 보관할 때 액체 질소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질소는 끓는 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실온, 우리 9도씨, 10도씨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온도면은 이미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얼려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체로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차가운 질소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지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서 밥을 해먹는 경우에는 100도씨가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밥이 잘 익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신소재를 찾는 연구원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1000도씨 이상의 고온과 강한 자외선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를 개발하는 등 연구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이 국내 과학자. 대단해. 자, 스스로 정리하기 잘 풀어보시고요. 자, 혼합물의 분리 들어가 봅시다. 물질의 특성까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으면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분리도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겠다. 밀도 혹은 용해도 혹은 점을 이용하여 분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자, 순금은 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14K 뭔가 섞여져 있는 24K의 금 중에서 14K만큼 들어있다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금 이외에 다른 금속이 섞여져 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가공이 좋고 내구성이 좋아서 14K, 18K가 쓰이기도 하죠. 예쁜 것도 아마 더 합금이 예쁠 거예요. 순금과 같이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혼합물이라고 한답니다. 공기라는 것을 예를 들 때도 공기,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 산소만 숨쉬는 거 아니에요. 질소든 수소든 이산화탄소든 다 같이 숨을 쉬지만 우리가 산소를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섞여 있는 것들이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 혼합물은 섞여 있는 것.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얘기할 때는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그대로 적용되겠지만 혼합물은 각각 섞여져 있는 물질들의 순물질의 특징이 또 적용이 되겠죠. 이것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분리해낼 수 있다. 자, 공기 혼합물이기 때문에 끓는 점, 각각의 순물질들의 끓는 점이 혹은 녹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기압이나 온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헬륨도 마찬가지죠. 얘는 이제 끓는 점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는 순물질이니까. 포도당,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나와 있을 거고요. 우유, 끓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에탄올, 끓는 점 나와 있고 스테인리스 강, 뭔가 섞여 있는 물질일 텐데.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했을 때 각각의 특성들이 남아있는가 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알아보기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그러니까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율. 고르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은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느냐라고 하는 특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각각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의 비율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흙탕물은 흙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같이 이렇게 다 묶어서 물질의 특성과 같이
우리 주변의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한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것은 순물질. 반면 혼합물은 비율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아까 우리 흙탕물 얘기했죠. 흙탕물 나중에 뭐 정수를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수를 배우게 되면은 흙탕물 중에서 깔아앉는 거 말고 위에 떠 있는 거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마실 수는 있죠. 예를 들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달걀을 물에 넣으면 가라앉지만 물에 소금을 조금씩 넣어주면, 자, 이건 순물질이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혼합물이 되는 거죠. 이 혼합물의 밀도가 달라지므로 달걀이 조금씩 떠오를 수 있다. 뭐 가만히 떠서 여기 멈춰 있다는 것은 밀도가 비슷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계란 밀도가 혹은 달걀 밀도가 소금물보다 작아졌다라고 했을 때 떠오를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물질들이 각각의 끓는 점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은 100도씨에서 끓지만 소금물은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그리고 온도 변화가 없는 구역이 없죠. 무슨 소리냐면 물은 끓는 점에서 온도 변화가 일정하지만, 다시 할까요? 다른 색으로 할까요? 물은 이 100도씨라고 하는 끓는 점에서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지만 소금물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 어디인지 측정을 하기가 어렵다. 바꿔 말하면은 소금물은 물질의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순물질이 아닌 혼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물의 비율, 농도에 따라서, 소금의 농도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뭐 포함된 양에 따라서 끓는 점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물이 끓는 동안 물이라고 하는 게 기화돼 버리는데요. 그럼 점점 물이 부족해지니까 짜지겠죠. 온도는 달라지겠지만 용매가 적어지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은, 혼합액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순물질보다는 혼합물이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순물질은 산소와 혹은 물과 결합해서 쉽게 녹일 수 있는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혼합하여 합금을 이용해서 단점을 없앨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도 하겠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봐봐, 스테인리스 강에 몰리브데넘과 같은 물질을 넣게 되면은 극한 환경에서 녹슬지 않는 합금을 만들 수 있다. 이거 순물질인가 봐. 그래서 우리 생활에는 순물질보단 혼합물을 훨씬 더 필요에 맞게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개 남았지? 실험 설계하고 수행하기는 알아서 해보시면 되고, 이것까지만 마저 할까? 자, 그럼 밀도차 혹은 용해도차 그리고 끓는 점 차가 나는 혼합물은 어떻게 분류할까? 그 제목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밀도차를 이용하면은 밀도의 차이, 밀도의 크고 작음, 자,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밀도가 작고 크고를 따로 분류해낼 수 있다. 혼합물인데 밀도차가 있으면 섞이지 않고 밀도차가 존재하는 물질은 떠오르거나 가라앉거나, 이거는 이제 중간쯤 되겠죠. 그래서 중간쯤 되는 액체를 부어버리면 가라앉거나 떠오른 물체가 있기 때문에 밀도차를 이용한 물질의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사금은 가라앉을 거고요. 원심 분리에 넣게 되면 밀도에 따라서 그 고체 성분인 혈구, 액체 성분인 혈장,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될 겁니다. 설탕과 소금은 모두 물에 드는 용해 물질이지만 같은 온도, 같은 양의 물에 용해되는 양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설탕과 소금이 다른 물질이니까 용해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물질, 그러니까 설탕과 소금을 안 하고 이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를 했는데 온도를 다르게 해주면은 깔때기에 걸러지는 위에 있는 물질이 있을 거고 아래에 있는 물질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고, 혹은 온도 차이, 가열하였다가 냉각하면은 온도가
확 바뀌게 되죠. 이때 석출된 물질을 거름 장치로 걸러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 끓이면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겠지만 바닷물 끓여서 다시 물 다 날려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소금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사탕수수를 으깨서 물로 만든 다음에 가열 및 건조하여 설탕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끓는 점차가 나에는 혼합물, 이거는 오른쪽 그림 보면서 설명해 볼까요? 증류탑이라고 하는 원유를, 그러니까 기름을 퍼올려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아주 비싼 기름을 퍼올려서 끓였을 때 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증기 이런 것처럼, 중유 이런 것처럼, 우리 휘발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동차만을 움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비행기를 움직이거나 배를 움직이거나 혹은 아스팔트 같이 도로를 포장하거나 다양한 물질들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끓는 점차를 이용하여, 먼저 끓는 데는 끓는 점이 낮은 친구겠죠. 끓는 점이 낮은 친구가 먼저 끓어서 나중에 냉각시켜서 분리하게 되면 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휘발유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등유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경유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끓는 점이 다른 여러 가지 액체 물질 섞여 있는 혼합물이 원유인 거고요. 이것을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으로 분리할 수 있다. 증류탑으로 보내면 각 성분 물질이 그 온도에 따라서 분리가 될 거고, 이렇게 분리된 물질을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에탄올이 먼저 끓을 거고 물이 나중에 끓게 되겠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을 끓게 되면 끓는 점에 따라서 먼저 도달하는 지점이 달라질 것이다. 즉 혼합물 중에서 그러니까 순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끓는 점에 따라 분리가 될 것이다. 먼저, 결국에는 분리가 될 것이니까 계속해서 끓이면 먼저 혹은 나중에 분리할 수 있다. 녹는 점도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과 같은 금속은 자연 상태에서 암석으로 포함되어 존재하는데 가열화해서 먼저 녹이면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 먼저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수업 내용으로 해보겠습니다. 꼭 스스로 평가하기 문제 다 풀어보세요. 내용 공부와 문제풀이 공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돌멩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